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리뷰가 아닙니다. 단순한 패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한 경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경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시청자라면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이 팀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가? 왜 위험 신호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그리고 왜 단 한 명의 선수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스토리와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전반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FC 원더우먼 2026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세트피스는 날카로웠고 압박은 과감했으며 특히 한 선수의 존재감은 경기 전체를 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결국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실수가 나왔고, 같은 방식으로 압박에 막혔으며, 같은 선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술은 그대로였고 흐름도 그대로였으며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지만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이미 예고된 붕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경기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한 팀의 구조, 한 선수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변화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과연 이 팀은 왜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 경기 이후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경기의 핵심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기를 단순한 역정극으로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포인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숨겨진 구조였습니다. 전반전 FC 원더우먼 2026은 분명히 효율적인 팀이었습니다.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고 수비에서도 버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이 잡힌 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오래 유지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공을 전개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했고 빌드업 과정은 점점 예측 가능해지고 있었습니다. 패스의 방향은 제한적이었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상대인 FC 탑걸 부먼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압박의 강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미 다음 선택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선택은 자연스럽게 다음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유정의 돌파는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강보람은 중원에서 방향을 설계했으며 이승현은 가장 위협적인 위치에서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선수의 움직임은 따로 노는 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FC 원더우먼 2026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드를 잡고 있는 팀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흐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템포를 조절하고
위험 지역에서의 짧은 패스를 줄이며 상대의 압박을 끊어내는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같은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이미 읽힌 빌드업, 압박에 취약한 패턴, 그리고 느린 판단 속도. 문제는 실수가 한 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골문 앞에서의 빌드업은 지나치게 불안했습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연결하려는 선택이 이어졌고, 그 선택은 상대에게 너무 쉽게 읽혔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명확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술 수정도 없었고 압박을 피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도 없었으며 흐름을 끊기 위한 선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늘어났고 다른 한 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성도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 그리고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선수, 바로 마시마 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시마 유는 이번 경기에서 빛난 선수였을까요? 아니면 버티고 있었던 선수였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녀는 분명 가장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공격에서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어냈고, 수비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내려와 팀을 도왔으며, 압박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을 하나로 묶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선수가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수의 역할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원에서의 연결, 수비 가담, 전방 압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까지. 이건 에이스의 역할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건 구조의 공백을 한 선수가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이 안정적일 때 에이스는 빛납니다. 하지만 팀이 흔들릴 때 에이스가 모든 것을 떠안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선수는 더 이상 핵심이 아니라 소모되는 자원이 됩니다. 이번 경기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팀이 흔들릴수록 마시마 유의 움직임은 더 많아졌고 관여하는 장면은 더 늘어났으며 부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녀는 더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했고 더 빠르게 판단해야 했으며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팀 구조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경기 이후 흘러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시마유는 경기 중 몇 차례 전술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이전 경기들에서도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팀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청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시마유는 더 이상 잘하는 선수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팀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동시에 이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선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순히 그녀의 활약을 보여준 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 선수가 지금 위치에서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이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한 이야기, 바로 이적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처럼 보였습니다. 한 경기에서의 인상적인 활약, 그리고 팀의 아쉬운 결과. 이 정도면 늘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이적설은 단순한 팬들의 상상이 아니라 경기 흐름, 팀 구조, 그리고 시즌 전체의 방향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나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에게 걸리는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면 선수에게 남는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마시마유는 떠날 것인가? 가 아니라 마시마유는 언제 떠날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몇몇 팀이 비공식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선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방송 제작진의 연출 방향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과 편집을 보면 단순한 경기 결과보다 특정 선수의 서사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마시마 유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위한 복선이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흐름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직후 포착된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마시마 유가 상대팀 관계자와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고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 하나가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는 전혀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적설은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경기 안에서, 이미 흐름 속에서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시마유의 선택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이번 시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시마유가 떠난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시마유는 어느 팀에 가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한 팀의 중심에서 거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완성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순간 이 선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거론되는 팀은 바로 FC 탑걸 부먼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미 보여줬듯이 이 팀은 개인의 번뜩임이 아니라 구조와 연결로 움직이는 팀입니다. 측면에서는 이유정이 균형을 흔들고, 중원에서는 강보람이 흐름을 설계하며, 전방에서는 이승현이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이 구조 속에 마시마 유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나리오를 두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조합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선택지로는 월드 클래스 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전력 강화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맞대결, 쌓여온 감정, 그리고 다시 증명해야 하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다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기록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팀 발라드림. 역시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능력. 마시마유처럼 압박과 전환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는 이런 팀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마유를 혼자 싸우게 두지 않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FC 원더우먼 2026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핵심 자원이 빠져나간다면 이 팀은 단순한 전력 약화를 넘어 정체성 자체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도 이미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 있는데 그 중심이 사라진다면 팀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가 남긴 가장 큰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라 한 팀의 한계와 한 선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시선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마시마유는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는 순간 다음 시즌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체육 소식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시마유의 선택,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